1991년 9살 아이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평범했던 어느 초등학생의 등교길. 그러나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영호, 서울에서 명문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자라난 평범한 9살 소년. 밝고 똑똑하며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성격이었죠.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연락해보니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 그제야 부모님은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손에 있다. 돈 7천만 원을 준비해라. 목소리는 차분했고 준비된 듯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안위가 걱정된 부모는 경찰에 알리며 협조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전화를 녹음하고 추적하며 범인을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은 이후 무려 6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며 부모를 조롱합니다. 매번 돈을 준비하게 만들고 수거 장소를 바꾸고 다시 통화하고 아이의 안위에 대한 정보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종 43일째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이 이상한 검은색 가방을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합니다. 옷차림과 소지품,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 시신은 실종된 이영호 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실종 초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사인은 질식사. 범인은 아이를 유괴한 직후 협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 43일간의 협박은 의미 없는 아이를 두고 가족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국과수의 전화 속 범인의 음성의 성문 분석 결과 아이 친척인 이상재의 성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또한 당시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와 지인이었고 가족의 생활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형호 군이 유괴가 된 후 전화를 한 범인은 형호 군의 형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들도 많이 알고 있었기에 이상재에 대한 의심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더더욱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은 범인이 개설을 하였던 은행의 통장 명의가 이상재의 주변 인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상재는 서울의 공중전화를 통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날 경주에 있었다고 하며 당시 고속도로 통행령 수증을 제시하였고 이후 경주에 계속 머물렀던 여관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준 결과 숙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상재가 경주에서 전화를 걸고 서울에 있는 공범이 이를 이영호의 집에 연결을 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도 있었고 이상재는 대학에서 전기통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죠. 이상재는 다른 날의 기억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에 반면 사건 당일의 일정은 너무나도 뚜렷이 기억을 하고 여러 물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도 경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치게 됩니다. 체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던 잡곡과 나물의 차간, 송파 및 강남 지역 보리밥 식당을 수사했는데 아이가 실종 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잡곡밥과 나물을 먹은 사실 등 행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실수로 인하여 잡을 수 있었던 범인을 몇 차례 놓쳤고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상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영호 유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1월 29일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는 수많은 유괴 사건들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이영호 군의 이름은 다시 언급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경고이자 교훈이 된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하루. 그날 한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한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영호 군이 남긴 이름, 그건 단순한 피해자의 기록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입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제가 데리고 있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